안녕하세요.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인도의 카르나타카주라는 곳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해요. 하산이라는 지역에서 약 40일 동안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40살도 안 된 젊은 사람들이라서 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이 지역의 주지사는 혹시 코로나 백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 발언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죠. 인도 정부도 코로나 백신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전적인 문제나 평소 생활 습관 또는 예전에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던 것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리고 백신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어요. 곧 전문가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참고로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평소에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번에는 우주에서 온 아주 특별한 돌멩이 이야기예요. 소덥이라는 유명한 경매 회사에서 지구에 떨어진 화성 운석 중 가장 큰 조각을 경매에 내놓는다고 해요. 이 운석의 무게는 무려 24.5kg이나 나가고 이름은 NWA16788이라고 불린대요. 이 돌은 작년 11월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 거대한 소행성이 화성에 부딪혔을 때 그 충격으로 화성의 일부가 우주로 튕겨져 나갔고 그 조각이 아주 오랜 시간을 떠돌다가 지구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돌의 일부가 뜨거운 열과 압력 때문에 유리처럼 변했을 정도래요. 화성에서 온 운석은 정말 귀한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운석을 다 합쳐도 화성에서 온 건 약 400개뿐이래요. 이 운석 하나가 지구에 있는 모든 화성 운석 무게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아마 경매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석이 화성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학자들은 운석 안에 갇혀 있는 아주 작은 공기 방울을 분석해요. 그 공기의 성분이 화성 탐사선이 직접 분석한 화성의 대기 성분과 똑같으면 바로 화성에서 온 손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신기한 우주 소식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 밖 아주 먼 곳에서 새로운 손님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 손님의 정체는 바로 혜성인데요. 사마이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혜성은 태양계 밖에서 온 것으로 확인된 세 번째 물체라서 더욱 특별해요. 첫 번째는 길쭉한 모양의 오umu아무아였고 두 번째는 보리소프라는 혜성이었죠. 이번에 발견된 혜성은 지름이 약 10에서 20km 정도이고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얼마나 빠른지 태양의 중력을 가뿐히 뿌리치고 다시 머나먼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라고 해요. 다행히 우리 지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 혜성이 더 특별한 이유는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기 몇 달 전에 미리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이 혜성을 자세히 관찰할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혜성의 성분을 분석해서 다른 별 주변의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짧은 하루들이 기록되고 있대요. 예를 들어 7월 9일이나 22일 같은 날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루의 길이보다 약 1.5밀리초 정도 더 짧았다고 해요. 1밀리초는 1초를 1000개로 나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통신망, 금융시장 등은 아주 정확한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구가 갑자기 더 빨리 돌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액체 상태의 핵이 움직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바다의 흐름이나 높은 하늘의 바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원래 지구의 자전은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아주 조금씩 느려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에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답니다. 만약 지구가 계속해서 빨리 돈다면 나중에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간에서 1초를 빼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대요. 이번에는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게요. 과학자들이 약 4,5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 남성의 유전 정보 전체, 즉 게놈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시기는 바로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때랍니다. 이 남성의 유해는 단단한 돌무덤 안에 밀봉된 도자기 관 속에서 아주 좋은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분석 결과 이 남성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었고 60살이 넘게 살면서 관절염으로 고생했을 것으로 보여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그의 조상 중 약 80%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지만 10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과도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된답니다. 그동안 이집트의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미라에서 온전한 유전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견이 더욱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사라진 고대의 목소리를 되살린 이야기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2000년 넘게 사라졌던 메소포타미아의 문학 작품인 바빌론의 창가를 복원해냈어요. 30개가 넘는 고대 점토판 조각들에 새겨진 글자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짜맞춰서 잃어버렸던 노래의 내용을 되찾는 거예요. 이 창가에는 고대 도시 바빌론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바빌론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공중 정원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이번 발견은 최신 기술이 어떻게 잊혀진 역사의 조각을 되살리고 우리에게 과거의 문화를 다시 선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에 대한 놀라운 발견 소식이에요. 중국에서 거의 완벽한 형태의 14만 6천 년 전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화석 덕분에 우리는 데니소바인이라는 신비로운 고대 인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 화석은 드래곤맨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답니다. 데니소바인은 그동안 DNA 흔적으로만 존재가 알려졌을 뿐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거의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 발견으로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죠. 데니소바인은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과도 피를 섞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화석은 그들이 아시아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돼요. 이 발견은 인류의 진화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 외에도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다양한 인류가 지구에 함께 살았던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 중에도 아주 조금이지만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